자, 이번 시간은 공간 좌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평면 좌표에서 그냥 좌표 축을 하나를 더 확장을 해서 그 평면상에 있는 걸 갖다가 입체로 이렇게 옮겼다, 공간상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되어서 그냥 단순하게 좌표 하나가 좌표계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소개 정도 하는 거라서 무겁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했던 뭐 벡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공간 벡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여기 교과 과정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냥 벡터라든가 그냥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가벼운 뭐 그런 얘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함수와 그래프 처음 배우는 느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계를요, 이런 식으로 옮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되냐면 그 축이 몇 개로 잡혀 있냐면 3개로 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돼 있지, 얘는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잡혀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이 축을 갖다가 Y축, 이 축을 Z축, 여기 있는 축을 내가 X축이라고 잡았을 때 이러한 공간에 대한 얘기. 근데 이게 지금 점선으로 표현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그림을 직접 그려놓고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좌표가 하나가 더 추가된 상태.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뭐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여기에 공간상에 어떠한 의미의 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각각의 평면에 우리는 이 도형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볼 수 있어요. 수선의 발 내려주고, 수선의 발 내려줄 수 있고요, 수선의 발 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좀 헷갈리죠. 그럼 이 점에서 수선이 하나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이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수선이 하나 존재할 수 있으며 수선이 존재하고 수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봐오던 직육면체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요 점에 대한 뭐였냐면 표현이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요 점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여기를 B만큼이라고 주고, 요만큼을 표현할 때 A만큼이라고 주고, 요만큼을 C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B점을 표현하는 건 얘는 X, Y, Z 공간이기 때문에 얘는 0, B, 0이라고 Y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점은 A, 0, 0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이 C라는 점은 0, 0, C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점을 표현할 때는 X좌표는 여전히 0이고 Y좌표가 B고 Z좌표가 C인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점을 표현하려면은 Y좌표는 여전히 0이고 A, C가 되는 이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점은 Z좌표가 없는 상태의, 즉 A, B, 0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파란 색깔 점은 A, B,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뭐 할 수 있냐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우리는 공간 좌표를 배우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걸 한 번 더, 항상 과거의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평면상에서 x1, y1과 x2, y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의 루트
요거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평면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명명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공간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역시 어차피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기인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간상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2번 정도 사용될 뿐 내용 자체는 없다. 그래서 y2-y1의 제곱 플러스 z2-z1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즉 공간 속에서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1, y1과 x2, y2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은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 분의 my2 플러스 ny1이 된다. 이게 내분점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한 바가 있었다면, 역시나 똑같이 이번에는 x1, y1, z1과 x2, y2, z2라는 두 점이 있었을 때 그 공간상의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은 m 플러스 m 분의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 분의 my2 플러스 ny1, 그 다음에 m 플러스 n 분의 mz2 nz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 b라는 것을 갖다가 이동해 볼 수가 있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도 대칭할 수 있었고 y축에 대해서 대칭할 수 있었고 yx에 대해서 대칭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었죠. a, b라는 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그것은 a, b가 되고, 얘를 y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b가 되어진다 라고 해서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그래서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a, b, c를 그런 식으로 이동해 볼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똑같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x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y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부호가 다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얘를 갖다가 z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z를 제외한 나머지 것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이거는 축에 대한 선대칭, 어떠한 점을 선대칭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이 점을 평면에 대해서도 대칭할 수가 있어서, 그럼 평면에 대해 대칭을 하면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xy 평면에 대칭하면은 x좌표와 y좌표는 두고 z의 좌표만 바뀌게 되고,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게 되면 yz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x좌표만 바꿔주시면 되고,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z와 x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y의 부호만 바꿔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과거에 배웠던 평면좌표계에서의 일과, 그리고 지금 하게 되는 공간좌표계에서의 일과,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자 9-2번 보시게 되면 두 점이 있어요. 뭐 두 점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때 뭐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분 AB가 있었을 때, 그러면 좌표평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왜 그림이 항상 그 내가 원하는 상황의 그림이 모두 다 편한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융통성 있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관찰하기 편한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 4,5가 되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공중에 있는 요런 점, 공간상에 있는 이제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3, 4,5인 점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를 그려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만 쭉 내려 주시게 되면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아이고, 그림 진짜 이상하네. 얘가 어떻게 그래도 이상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태의 것이 되겠죠. 이런 식의 그림. 네. 그래서 여기에 3, 4,5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 8, 10이거든요. 6, 8, 10이니까는 6, 8, 10은 아마 저쪽에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배만큼 더 진출을 했겠지. 얘가 똑같이 이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2배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도 2배만큼 올라가져서 뭐 저기 있는 어떠한 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요 점을 갖다가 내가 A라고 주고 요 점을 뭐라고 줬을 때 B라고 줬을 때 요 길이에 대한 B. 그럼 이 AB라는 길이가 뭐 되어진 것, 사형되어진 것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점이, 자, 사형은 이 개념이라고 찍어 내리고요, 찍어 내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찍어낸 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물론 B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공감이 좀 안 돼요. B가 뭐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요 AB의 길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도 좀 이상하네요. 이게 어떻게 돼도 좀 공감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쯤 있으면 좀 공감이 되려나? 이쯤? 이래도 자꾸 여기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갖고 공감이 안 되는데, 이쯤? 이렇게도 좀 일직선상 같고요. 이쯤? 네, 어떻게도 공감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의 사형된 여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이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요 길이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를 A'이라고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걸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것에 대한 것 보게 되면 요 A'이라는 게 얘가 6, 8, 10이었고요. A'은 XY 평면에 똑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는 6, 8, 0이라는 좌표가 되어지고요. B'이죠. 얘가 B고 얘가 B'이니까. 자, 얘가 A'이니까 A'은 3, 4, 5가 떨어졌으니까 3, 4, 0이 되겠지. 그럼 A', B'의 길이를 우린 구할 수 있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가 되어지니까 거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A', B'의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길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AB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이면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지.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A', B'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 구해보게 되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5가 되고요. AB의 길이는 3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25가 되겠죠. 얘가 3, 4, 5니까 루트 50이 되네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5루트 2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얼마가 돼야 된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니까 세타가 45도가 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때 X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평면상으로 얘를 갖다가 끌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서 내가 AB라는 것이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었다. A라는 점이. 그래서 얘가 3,4,5가 됐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 있었다. 6,8,10이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잡았을 때 P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냐, 얘 더하기 얘가 최소냐, 얘가 더하기 얘가 최소냐라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언제 최소가 발생을 하냐면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진 점과 A라는 점, 그 점 B', 얘를 갖다 B라고 잡았을 때 B'이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일직선상으로 이어줬을 때의 그 길이,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최소값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B'은 6,8,-10이 되어지니까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9 더하기 16, 25 더하기 250이 되겠죠. 이렇게 루트 250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루트 250이라는 것은 5루트 10이 되나요? 그래서 5루트 1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때의 P의 포지션이 여기가 되어지고 그때 P점의 위치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A와 B'의 무슨 점에 해당한다? 내분점에 분명히 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을 갖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1대2지 선생? 이럴 수 있어요. 다시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5죠.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죠? 10이죠. 요만큼의 길이가 10이죠.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죠. 닮은 비가 1대2입니다. 여기가 1대2가 되는, 즉 요 점을 1대2의 내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요건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과거에 좀 문제풀이 습관이 잘못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과거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얘가 1,2라는 점이었어. 그 다음에 얘가 6,8이라는 점이라고, 3, 얼마라고 할까? 3,6이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내가 얘와 얘네들이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해야 돼. 그럼 3,6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3,-6이 됐겠지?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이어줬을 때 그게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교과 과정에서 내용 자체가. 그럼 그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구했단 말이야. 그때 뭐를 구해달라고 하냐면 P점의 좌표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고등수학 3과 중등 3학년 수학에 있었어요. 고1 수학과 중3 수학에 있었던 건데, 이때 P점의 위치를 구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A고 얘가 B고 여기가 B'이 되어지니까 A와 B'을 지나는, 즉 1,2와 3,-6을 지나는 직선에 여기가 무슨 축이냐면 X축이란 말이야. X절편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보이더란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한번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가 -4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4이면서 1,2를 지나니까 이렇게 돼. 따라서 y는 -4x 플러스 6이야.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게 되니까 P점의 좌표가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3이 된다요. 이렇게 구해지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애초에 틀렸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이 습관이 그대로 옮겨가면 여기선 복잡해지는 거죠. 갑자기 공간상을 통과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공간을 통과하는 뭐를 구하더라 애들이? 직선을 구해주라는 얘기지. 그걸 구해서 절편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풀이까지는 쉬웠죠. 근데 저게 저렇게 이거 그대로 저 풀이로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똑같은 거지. 얘를 구할 때는 제발 닮음 관계로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니까 닮은 비가 1대 3이다.
따라서 여기가 1대 3 내분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대 3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발을 내려줬을 때 여기의 길이도 1대 3이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몇이냐면 3이란 말이야. 그때 여기가 1대 3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러면은 요만큼이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얘가 2분의 몇이 되는 3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점의 x좌표는 1에서 2분의 1만큼 간 거니까 2분의 몇이 된다? 3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풀었어야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닮음을 봤던 거고 비율을 봤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거를 효과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공간좌표로 넘어오면서 그 원이라는 도형은 9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9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럼 중심의 좌표가 a, b, c인 9의 방정식 똑같습니다. x-a의 제곱,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제곱이 되어진다.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 그게 원의 정의였고 그 정의를 갖다가 그대로 식으로 옮겨 놓은 게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a, b로부터 길이가 r만큼,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집합을 표현했을 때 a, b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에 루트를 하게 되면 그게 r 되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걸 갖다 양변 제곱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공간상에서도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원방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방의 주된 테마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방에서 주된 테마는 어떤 거였냐면요. X축에 접하는 상황과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원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X축에 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이었던 건데 이 얘를 갖다가 A라고 주고 얘를 갖다가 내가 B라고 줬을 때 실질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지냐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R로서 어떠냐면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길이가 현재 지금 뭐라는 건데 B라는 건데 요 길이가 현재 R이라고 주었으니 B와 R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따라서 x-a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얘가 y축에 접하는 원을 표현할 때도 역시나 똑같았던 이야기였던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의 좌표를 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놨을 때 얘가 r이 되고 얘가 r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고 있는 상황인데 요만큼의 길이가 r 되더라. 따라서 a와 r이 어떻더라? 같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r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무슨 제곱이 되더라? r제곱이 되더라. 또는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뭐 같은 얘기지만 y-b의 제곱은 b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한다던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제곱이 된다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xy에 동접하는 원, 즉 동접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xy에 만약에 x축과 y축에 동접하는 원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그 동접원이라는 것은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모두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때 이 중심의 x좌표, y좌표와 반지름이 모두 다 전부 다 똑같아지는 상태, 즉 a, a이면서 반지름도 a가 나오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는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은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성되지 않아도 이게 2사분면에 만약에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지나는 점의 부호로서 판단을 하겠다. 즉 사분면에 대한 판단은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구의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어떤 게 존재하냐면 평면과 접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일단 접하는 거를 하기 전에 XY 평면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평면과 만났다. 자, 이러한 표현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Z의 좌표가 0이 됐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XY 평면과 만났다는 얘기는, 즉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 자, 저렇게 XY 평면이 있었을 때 원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원이 아니죠. 구죠. 구가 이렇게 지나간 상태, 이거를 우리는 XY 평면과 구가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때의 Z좌표는 몇이 되는 상태가 되냐면 0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현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길이가 같아지는 이런 상태의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YZ 평면에 동접하는 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에 동접하는 구다. 그럼 동접하는 구에 대한 해결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XY 평면에 동접하는 상태라면 역시나, 자, 그림 그려줄 때는 항상 직육면체를 기반 베이스로다가 삼아주시고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겨냥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니라 겨냥도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서 요 점을 원의 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똑같다. 즉 구의 중심으로부터 각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같다를 식으로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이게 동접하는 구의 상황이 될 것이며, 그때 내가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주고 A라고 주고 이 길이를 A라고 주게 되면 분명히 이 점의 좌표는 A, A, A가 되어지면서 이 구의 모습은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에 플러스 z-a의 제곱은 반지름까지 똑같아서 a의 제곱이 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a 제곱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게 반드시 이쪽에 있는 사분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에 y 플러스 a의 제곱에 z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식을 두 가지의 도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입 아니면 이러한 도입으로 얘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럼 언제 이런 도입을 가져갈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얘인지에 대한 판단인데, 이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냐면 3사분면이고 얘는 1사분면에 있는 원이었단 말이지. 그럼 그게 1사분면에 중심이 있는지 3사분면에 중심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원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주어줄 거야. 그 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그 원이 지나는 점이. 얘도 똑같죠. 이 구가 지나는 점이 어디에 있는 점인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걸로 도입을 줘야 될지, 이걸로 도입을 줘야 될지, 이걸로 도입을 줘야 될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이게 교환이 가능한 거야. 이게 부호가 섞여도 돼요. 반드시 마마마마마가 되고 뿔뿔뿔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섞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게 좀 어려운 설명이 됐나? 좀 어렵게 설명이 됐을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4를 지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지나며, 그러면서 XY 평면과 YZ 평면과 ZX 평면에 동접하는 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만 마이너스고 뿔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호가 X좌표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는 X 플러스 A의 제곱에 Y 마이너스 A의 제곱에 Z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원이라고 우리가 도입을 주고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바른 도입을 해야지만 올바른 장소에서 나오는, 올바른 장소의 구가 발견되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9-7번 보시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6이고 중심의 좌표가 Z 좌표가 양수인 9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평면부터 그릴 거야. 평면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면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원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원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9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고요. 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요 9의 중심의 좌표가 1, 얼마냐면 마이너스 2죠. 1, 마이너스 2. 그죠? 중심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일단은 1, 무슨 2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2,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태고, 여기는 누구 평면이 되는 상태냐면 x, y 평면인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 상태? 6인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 볼 수 있겠죠?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얘가 루트 얼마가 되는 상태냐면, 자, 여기서 얘가 잠시만. 자, 요 구의 방정식은 x-1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에 무언가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36이어야 하는 건데, 얘와, 자, 얘한테 z에 0을 대입한 게 이 교선의 방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지금 여기 파트가 얘가 계산되어져서 넘어가서 계산되어지면 2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1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고, 여기의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면서 내가 여기 빈칸도 채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z 빼기 얼마가 된다? 4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의 방정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어요. 5, 4,7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대. 그때 얘한테서 얘까지 뭐를 그어줬냐면 접선이란 걸 이렇게 날려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접선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접점 나왔으니까 반지름 내려서 수직함을 표시해주고 반지름의 길이도 표시할 예정. 그런 다음에 다시 점과 점이 있으면 이어지지 않은 점, 특히 중심점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있는 것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이렇게 우리는 이어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요 점을 구할 수 있겠죠. 요 점을 구해보면 얘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되냐? 16, 36, 9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루트 61이 되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얘가 루트 61이고 얘가 6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볼 수 있다? 5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선분 PT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진다? 5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뭐 공간상에서 이제 구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 좌표에서는 뭐 큰 게 저기한 건 없고요. 이 정도 구의 방정식까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냥 뭐 정석에 있는 거 뭐 기본 유제 정도만 좀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초 지식은 너무 깊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교과과정상의 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